환자분들이 골다공증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늘 환자분들이 잘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실은 알고는 있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잔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골다공증이라고 했을 적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대개는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비슷해요. 보통은 칼슘을 잘 먹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칼슘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긴 합니다. 둘 다 골다공증 치료라든지 골다공증의 개선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런 성분인 건 사실인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에요. 더 넓게 이야기하면 식사거든요. 우리가 골다공증은 오로지 칼슘이 부족해서 온다? 절대로 아닙니다. 골다공증을 이야기할 적에는 뼈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뼈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일단 유기물질인 단백질이에요. 우리 건물로 치자면은 철근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기물, 칼슘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올라타서 강도를 유지해 주는 거는 물론 그 칼슘이나 다른 성분도 중요하긴 한데 유기물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와도요 철근이 없으면 높은 건물을 못 지어요. 물론 단층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철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 속에서도 칼슘도 중요하고 인산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앞서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완성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여러분이 등한시한다면 골다공증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는 못하세요. 이걸 강조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도 만나고 저런 환자도 만나고 환자분은 식단 자체가 나는 고기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게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고기를 안 드신다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좀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요즘에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골절이 오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서 이렇게 고치십시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진료를 보는 현장에서는 그런 경향을 너무 뚜렷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치료할 때는 언제나 강조해 드리는 거는 단백질을 강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목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만 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저는 보통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식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하나같이 좀 체형이 좀 마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말랐다는 거는 결국에는 잘 드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잘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좀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쪄서 비만을 만드세요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식사의 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를 적어도 다른 사람의 정도로는 회복을 하시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회복하는 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보통은 환자분들께 식사를 회복하시되 첫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의 의견을 제발 들으세요. 이게 여자들끼리는 이상하게 요만큼 먹어도 나 잘 먹었어 하면 다들 맞다고 저 친구는 잘 먹는다고 그렇게 서로 동조도 해주고 막 그런 게 엄청 심해서 저는 여자들끼리 어머님이 왔을 적에 따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믿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같이 따라온 보호자들이죠. 남편들이나 아들들은 저 뒤에서 뒷짐지고 고개를 젓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식사의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만큼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또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정말 잘 먹어 칭찬을 해줄 정도로 드시면 잘 드시는 거 맞아요. 두 번째로는 체중계가 아무튼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잘 드시고 계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회복하시는 게 저는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백질은 중요하긴 하지만 단백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또는 단백질 중에서도 이런 단백질 저런 단백질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는 특정 단백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음식으로서의 단백질을 회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럼 프로틴 파우더를 더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닭가슴살을 먹을까요?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런 식단으로서의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도 먹고 어찌됐건 이런 식의 단백질을 음식으로서 요리로서 섭취를 어느 정도 해주시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주문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단백질 중에서는 하루 권장되는 단백질의 양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단백질, 예를 들어 돼지고기라든지 콩이라든지 각각의 성분별로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흡수되는 정도 또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 드시면 된다의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하루에 300g 정도의 고기를 드시는 거는 권장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나쁘다는 식의 어떤 의견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하루 300g 정도라면 좀 어렵죠. 늘 저울 달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00g 정도의 고기, 돼지고기 기준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하고요, 손바닥을 가릴 정도의 고기가 100g이래요. 그런 정도를 하루 3번 드시는 정도가 단백질로는 충분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은 젊어서 오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단백 음식이 건강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300g 정도, 이게 단백질은 한 번에 팍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루 2번 내지는 3번 정도는 요 손바닥 정도의 고기를 잘 드시는 게 좋고, 계란은 하루에 7개에서 8개 정도래요. 그리고 콩이라면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두부 한 모 정도는 드시는 게 좋겠다는 게 권장사항이고, 콩 중에서도 뭐 병아리 콩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루에 한 1.5kg를 드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제가 늘 환자분께 강조해 드리는 게 흡수율도 좋고, 실은 요리를 했을 적에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아서 나이가 드실수록 저는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유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 우유는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드시라고 하네요. 저는 아침에 또는 하루 종일 우유를 먹으면 속이 안 좋다, 설사를 한다는 분들은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화가 잘 되는 우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드시면 크게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칼슘약에 대한 강조인데, 물론 칼슘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긴 하시지만 이거를 식사와 함께 강조를 잘 하면서 적절한 칼슘약을 처방을 잘 하는 의사도 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칼슘약은 처방을 받지 못한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단은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단백질이 기둥을 만들어주고 뼈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칼슘과 여러 가지 성분이 더 첨가가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칼슘과 비타민 D인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기준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얼추 하루에 1000mg 이상은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싫어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사주신 그런 건강 보조식품으로서의 칼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드시는 칼슘이 음식으로서의 칼슘을 제외하고요, 추가적으로 1000mg을 하루에 꼭 드시도록 권장하는 게 옳다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기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루에 1000IU 이상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신 거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를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단백질은 본인의 몸무게 1kg당 1g에서 1.2g을 드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칼슘은 하루에 1000mg, 비타민 D는 하루에 1000IU 이상을 드시려면은 적어도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드시는 것보다는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칼슘을 내가 많이 먹으면 콩팥에 결석이라든지 어디 몸에 석회가 쌓인 거 두려워서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그런 칼슘약들은 소화도 되게 부대끼고 안 좋아서 잘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처방해 드리는 칼슘약 중에서도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칼슘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만 해 주시면은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칼슘약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 치료제, 주사든지 먹는 약을 처방하고 환자분이 섭취를 독려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왜냐하면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뼈가 약해지지 않는 것인 거는 맞지만 뼈의 재료를 섭취하는 거를 환자 본인이 직접 해줘야 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저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학업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와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고 칼슘 약을 처방하는 것이지만 정작 내 몸에 재료를 직접 넣어주고 보충해주는 거는 환자분 또는 보호자분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골다공증이 진단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운동할 건데요, 제가 뭐 이걸 더 먹을 건데요, 그런 특별한 거를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상식적이고 쉬운 부분들, 밥 잘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처방해주는 칼슘약 잘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골다공증은 워낙에 환자분들이 관심도 많고 우리나라가 고령 환자분들이 워낙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절대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어떤 좋은 것들이 정작 내 몸이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행동과 식단을 가져오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식사는 회복하시되 어렵게 드시지 말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시는 거,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이런 보조식품을 잘 이용하시는 거 두 가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있으면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